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하는 증상들 중에 굉장히 뜻밖의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종일 피로하다든지 아니면 지칠 때 단 음식이 당긴다든지 정말 별거 아닌데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난다라고 하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죠. 보험도 이렇게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내 보험 점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구중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중환 전문가님께서는요. 유병자 보험 가입 요령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이제는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전략도 필요할 텐데 관련한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간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도 있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유병자 보험이 판매된 시기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유병자 보험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말 그대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만 개인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실 수가 있으셨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몇 분들은 약간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할증이라든지 부담보 제도를 통해서 건강체 보험들을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보험을 포기하고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보험 가입이 이제 손쉬워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는 계신데 이 유병자 보험이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 가입하는 거고 또 유병자 보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병자 보험이란 무엇인가 한번 정의를 한번 보면은요. 유병자 보험이라는 거는 당뇨나 고혈압, 뇌혈관 질환 같이 만성질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해당 만성질환과 관련된 질병을 제외하고 위험에 대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인과 똑같이 보험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인과 똑같이 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위험률이 높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보장 범위가 일반 건강체 보험보다는 좀 좁게 가입이 되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비싸다. 이게 유병자 보험의 정의입니다. 유병자 보험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험 용어인데요. 할증과 부담보라는 단어를 알면 유병자 보험을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자, 할증 보험료란 무엇인가? 할증 보험료는 기본적인 보험 조건에 추가하여 부가 위험을 추가로 담보할 때 기본 보험료 이외의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 즉 부가 위험의 담보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추가 보험료라고 한다라고 사전적 의미는 되어 있는데 어렵죠. 자,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면 조금 이해가 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가입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내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 해에. 그럼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갱신할 때 어떻게 되죠? 자동차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할증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동차 보험료가 원래는 40만 원을
보험을 납입을 했는데 내가 사고가 한 4-5번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동차 보험료를 80만 원을 납입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험료가 할증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률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더 높게 책정해서 보험료를 받는 거 우리가 할증된 보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 부담보라는 단어예요. 부담보라는 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전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여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 부담보의 종류에는 기간 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팔을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팔에 철심도 받고 팔에 약간 장애가 있는 상태로 치료 중이었어요. 치료가 끝난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검진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내가 질병에 관련된 보험을 좀 가입을 하고 싶거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거나 하는 의사가 있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의뢰를 했어요. 다른 건 아픈 데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예를 들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런 거 전혀 드시는 분이 아니라 단순 팔에 이제 치료 이력이 있으셨던 거죠. 자, 이런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에 정확하게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다 알려야 되고 보험회사는 판단을 하게 돼요. 자, 이게 계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의 상태인지 상해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병력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재발할 가능성이나 수술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몇 년 동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년 동안은 또는 뭐 2년 동안은 5년 동안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 지금 닫혀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겠다. 대신 다른 특약들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주겠다. 다른 부위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주겠다. 이게 부담보입니다. 근데 그 부담보를 기간을 설정을 해놓은 게 있고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전 기간 동안 부담보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험 가입하실 때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3년 부담보가 나오셨습니다. 아니면 전기간 부담보가 나오셨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기간 부담보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부담보하고 전기간 부담보는 조금 더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간 부담보 중에 3년 기간 부담보가 나와 있고 전기간 부담보가 나와 있다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 똑같이 팔이에요. 팔이면 기간 부담보는 3년 안에 치료를 했던 뭐 추가적으로 치료를 했던 안 했던 3년이 지나면 3년 이후부터는 보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간 부담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입을 하고 나서 그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가 끝났어요. 그리고 났지만 위험률이 높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전기간 부담보를 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완치된 이후에 5년 이상, 5년 동안 치료를 한 번도 하지 않으면 이 부담보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전기간 부담보라 할지라도.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서 또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뭐냐면 중간에 내가 치료를 했어요. 전기간 부담보를 받고 중간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치료를 했는데 내가 실비 청구나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보험회사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전기간 부담보가 풀릴 때까지 그걸 가만히 숨기고 있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사실 알지 못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그렇지만 나중에 그 해당 부위가 전기간 부담보가 5년 동안 치료 이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험회사는 풀어줄 수 있지만 5년 뒤에 같은 부위에 또 치료 이력이 생겨서 만약에 보험금을 접수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 이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데 부담보를 잡는 것들이 보험회사별로 언더라이팅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담보가 만약에 책정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군데 회사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회사에다가 다 나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고지를 해본 뒤에 그 뒤에 부담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판단해서 회사를 선택하시거나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이제 유병자로 다시 돌아와서요.
유병자 보험의 가입 요령이 있습니다. 가입 요령은 3가지 조건인데요. 이 3가지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중대질환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심장질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두 번째는 입원 이력을 판단합니다. 내가 보험 가입하기 전에 몇 년 전으로부터 입원이나 또는 수술을 하셨던 이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 묻는 게 유병자 보험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신규 질병으로 판정받은 게 있거나 아니면 재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요 3가지 조건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 중에 3가지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부터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중대질환, 이거는 최근 5년 이내에 N대 질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유병자 보험은. 왜 N대 질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회사별로, 상품별로 이 중대질환을 보는 개수가 좀 다릅니다. 어떤 유병자 보험 회사의 상품에는 8가지 질병이 5년 이내에 있었냐 없었냐를 보는 상품도 있고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특정 상품은 6가지 질병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암으로 판정받은 지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병자예요. 근데 중대질병이 걸린 적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요 8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6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암만 안 걸렸는지를 판단하셔서 기준이 굉장히 빡빡할수록, 쉽게 표현하면 빡빡할수록 보험료의 할증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싸다는 얘기죠. 암만 하나만 볼 건지 6가지 질병을 볼 건지 8가지 질병을 볼 건지에 따라서 보험료의 할증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선택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이 5년 이내의 중대질병에서 몇 가지의 중대질병을 보는지도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술 또는 입원 이력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근데 이게 유병자 보험회사에서는 가입 요령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 수술 또는 입원 이력의 차이에 따라서 보험료의 할증폭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자, 수술 또는 입원 이력이 5년 이내를 보는 상품도 있고 4년 이내, 3년 이내, 2년 이내를 보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보험료의 할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2년의 할증이 가장 많이 되어 있고 3년이 그 다음, 4년이 그 다음, 5년이 할증이 제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체크를 하셔서 요 상품을 보는 걸로 가입을 하셔야겠죠. 그래야 보험료가 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품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N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왕절개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여성분들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가입 요령 3번째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여기에서 검사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검진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간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건강검진을 했었을 때도 이상 소견이 나오면 알려야 되는 의무사항인 거예요. 자, 요걸 통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거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 또는 요게 중요합니다. 추가 검사를 필요로 하는 소견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요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없는 건데요. 이런 상태가 아니셔야지만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추가 검사가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용종이 아니면 혹이 작은 게 너무 작은 게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근데 당장 수술을 하거나 당장 시술을 하거나 입원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어떤 상태인지 좀 정밀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병원에 와달라. 또는 일주일 후에 병원에 와라. 그래서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이제 걱정되고 무서우니까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325에는 5년 이내 중대질병, 2년 이내 수술, 3개월 이내 신규 질병으로 판정받은 적은 없으니까 왜 아직 그냥 다음에 검사하자 그랬지 뭐 판정을 받은 게 아니니까 이분은 될 줄 알고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재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가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험을 가입해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 추가 검사까지도 계산을 하셔서 전부 알리사항에 체크를 하신 뒤에 승인이 나면 그때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유병자 보험의 할증. 오늘 제가 계속 많이 얘기하는 게 이 할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 할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다채로워졌기 때문에 상품별로 할증되는 폭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고 보면 자, 거꾸로 시작합니다. 여기 5부터 보면 이 5가 중대질환이에요. 5년 이내 중대질환이 있었느냐. 이 가운데 있는 5는 수술이나 입원입니다. 수술이나 입원 이력이 있으셨느냐를 보는 건데요. 사실은 325 상품이나 335 상품, 345 상품, 325 상품 같은 중간에 이제 입원 수술 이력에 따라서 보험료의 할증 폭이 결정되는 상품들은 일반인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서상에 보면 2년 이내 그 알릴 의무사항에 2년 이내의 수술이냐, 3년 이내의 수술이냐, 4년 이내냐, 5년 이내냐 이게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보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사실은 이 325 상품, 그러니까 2년 이내의 입원이 아니라 5년 이내의 입원을 체크해도 나는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설계사 말만 듣고 325 상품을 가입한다면 훨씬 더 높은 금액의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약서 상에서 알릴 의무 사항에서 다른 건 몰라도 요 입원 이력에 대한 기간만큼은 꼭 체크를 하고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입원 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입원 이력 중에서 굉장히 간단한 입원이나 수술 이력도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용종 제거를 하나 했어요. 이것도 사실 시술이고 수술이거든요. 근데 다른 질병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5년 이내에 입원 이력이. 그랬을 때는 내가 가입할 수 있는 게 325 상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회사에다가 내가 1년 이내에 이런 수술, 간단한 수술 정도만 했다라고 고지를 하면 모든 유병자 보험 상품과 모든 보험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 회사의 특정 상품에서는 예외 질환이라는 걸 줍니다. 수술과 입원 이력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수술이나 입원을 했었을 경우에는 뭐 아까 전에 말했던 5년 이내, 4년 이내, 3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에 요것들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입원과 수술이다라고 판단하면 승인을 내주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있는 그대로 설계 담당자분한테 다 말씀을 드려서 가입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유병자 보험의 가입 사례를 한번 예를 제가 들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유병자 보험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 약을 복용해서 일반 보험에 가입을 못하고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질환 약으로는 뭐 고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 고지혈증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자, 이런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일반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일반 보험의 할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지만 할증이 많이 되거나 가입 불가 담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유병자 보험 중에서 할증 폭이 가장 적은 요 중간에 게 숫자가 가장 높은 5년 이내의 입원 수술을 찾는 요 상품을 가입을 하신다면 일반 상품에 할증되는 것보다도 더 싸게 더 좋은 담보를 가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암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경우에는 암과의 직접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암보험에서는 이런 만성질환 약을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할증되지 않은 일반인과 동일한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에 관련된 특약은 일반 보험에 다 고지한 뒤에 일반 보험에 가입하시고 혈관이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할증 폭이 가장 적은 355 상품을 가입을 하시는 게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의 크기는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만성적인 약은 드시고 있지 않지만 수술 이력이 많거나 병원 이력이 많아 일반 보험에 가입이 거절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혈압, 당뇨, 고지혈이 없지만 수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유병자 보험 중에는 회사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판매를 안 하는 회사도 있고 판매를 하는 상품도 있는데
유병자 보험 중에서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지 않고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355 상품보다 할증폭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을 드시지 않고 치료 이력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회사에 이런 상품을 찾아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병자 보험을 제가 왜 그 2년 이내에 수술 입원 이력을 잘 파악해서 할증이 적은 상품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 차가 상품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회사별로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40세 남자를 기준으로 암 1,000만 원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A부터 I사까지 있는 걸 보면 가장 저렴한 상품의 암 진단금은 1,000만 원당 4,800원이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동일의 암의 보장의 크기가 동일한 조건입니다. 근데 가장 비싼 회사는 8,490원이에요. 실제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3,650원이 차이가 납니다. 1,000만 원당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납 기준으로 봤었을 땐 87만 6천 원의 차이가 나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암진단금 5천을 가입했다. 그럼 보험 차이는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유병자 보험을 선택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2년 이내의 입원 수술 이력,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의 입원 수술 이력이 이 보험료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좌우지하기 때문에 나의 상태에 맞는 상품을 정확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증도 덜 된 상품으로 보장의 범위는 큰 상품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병자 보험의 좀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함께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 사실 보험은 더욱더 절실하게 마련이잖아요. 조금 비싸긴 하더라도 잘만 가입한다면 나에게는 최고의 버팀목이 또 되어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구중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웅섭 전문가님 그리고 김정준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갱신보험의 장단점입니다. 갱신보험의 경우 보험 갱신 과정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염려스러운 점이 있지만 또 갱신보험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갱신보험의 장단점을 잘 알아야 활용도 가능할 텐데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기존 고객 중에서 제가 소개를 받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게 된 45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께서는 가입하셨던 보험의 건수는 많았지만 그동안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게 되셔서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주신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입했던 보험을 저희가 쭉 한번 훑어보니까 갱신형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높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품의 장단점을 얘기를 드리고자 오늘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다다익선일 줄 알았는데 막상 보장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체적인 그 사례가 궁금해요. 이분께서는 건설업체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그동안 이제 보험 상담을 이제 대면 상담이 조금 부담스러우셔서 전화로 이제 간편하게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갱신형 보험을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험료가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 정도는 내고 계시겠지라고 이제 안일한 마음에 보험을 계속 방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보험 방송을 보셨고 이제 갱신형 보험의 단점과 이제 보장 범위의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시고 이제 저희에게 리모델링을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 이런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 먼저 A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 그래서 주요 보장을 10년 갱신형으로 일반은 5천만 원과 소외감 800만 원 그리고 고해감 5천만 원과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뇌출혈을 각각 5천만 원으로 이제 보장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 특약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 일반 암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암을 말하지만 여기서 단 소외감 제외 혹은 유사암 제외라고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소외감은 이제 우리가 흔히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그리고 대표적으로 갑상선 질환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해감 같은 부분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도 고액의 치료 비용이 드는 이제 암이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보험 방송을 많이 보셨다고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내외 혈관이 터지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고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히다 보니까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그리고 돌연사까지 올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같은 연도에 추가로 가입했던 B생명보험사가 있었는데 이 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10년 갱신형을 준비를 하셨어요. 담보 주요 보장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암 사망이 1천만 원, 그리고 일반암 금액이 3천만 원, 소외감 진단 시 300만 원, 고해감 진단 시 3천만 원과 암으로 인한 수술 시 200만 원, 그리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각 1천만 원으로 월 32,750원을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두 보험 모두 건강보험 모두가 일단은 10년 갱신형으로 준비는 하셨는데 보장 기간 동안 저렴한 금액으로 사실 높은 암 진단 작업을 준비는 하시기는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소외감의 한도가 좀 적었고 그리고 혈관보험, 뇌와 심장 쪽에 보장 범위가 협소했던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은 갱신형으로 이제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30년 계속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는 혹은 내가 이 보험을 해지 시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리모델링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1년 전에 가입했던 운전자 보험을 보실 건데요. 사실 운전자 보험의 필수 담보, 핵심 담보인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 세 가지만 합쳐도 사실 보험료는 1만 원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사마다 최저 보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보험료의 안에 이제 상해 담보를 같이 넣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고객님께서는 지금 보유하셨던 운전자 보험의 주요 보장 내역을 보시게 되면 교통사고 벌금이 3천만 원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 3천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1억 3천만 원, 그리고 자부상 치료비가 20만 원으로 월에 지금 5만 50원을 납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보이시는 담보대로만 구성을 하신다면 보험료는 사실 1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왜 4만 원이나 더 큰 돈을 내고 계시냐면 보장성 보험료 이외에 지금 따로 적립보험료가 납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조금 필요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년 전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객님께서 이제 보험을 준비하면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사망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존 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종신보험을 왜 가입을 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지인께서 저축보험 하나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먼저 종신보험 자체가 사망보험금을 주 보장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리고 가입 제안서를 받아서 열어보시면 실제 다른 보험보다 차감되는 사업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저축의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 게 아니었고 일단은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좀 방향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이제 사망보험금이 아예 있는 줄도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존 보험료가 약 30만 원으로 먼저 가장 우리가 보험 준비하면서 필요한 실손 의료비 보험은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았었고요.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을 했던 갱신형 보험들과 운전자 보험 또한 적립보험료가 이제 많이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아쉬웠고 종신보험도 목적에 맞지 않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장인 빈틈이 많았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입했던 이 종신보험이 불필요해 보이죠. 보장 범위도 협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이 40대 분에게 10년 갱신이라면 이 갱신 주기도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먼저 상담을 오랫동안 진행을 하였는데요. 먼저 이분께서 잘못된 보험은 완전히 모두 바꾸기를 좀 원하셨고 그리고 모든 보험료를 20만 원 미만으로 조금 낮추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료가 갑작스럽게 많이 줄어들게 된다면 진단비가 이제 확연하게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혈관 쪽으로 이제 보완을 같이 하는 쪽으로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필요했던 실손 의료비 보험을 먼저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실손 의료비용 같은 경우는 21년도 7월 달부터 판매가 시작된 이후로 저희가 지금 4세대 11만을 판매가 지금 가능한데 상해 입통원 5천만 원과 질병 입통원의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실제로 병원에서 비용이 발생한 부담에 대해서 급여 부분의 80%와 질병 비급여 부분에 이제 70%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으로 갱신형으로 내가 평생 납입해서 했던 건강보험을 20년만 납입을 하고 90년 동안 추가 비용 없이 보장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D손해보험사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 보장으로는 일반은 5천만 원과 유사암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가 2천만 원, 심장질환 진단비가 2천만 원과 질병 종수술과 엔델 수술비도 수술비를 좀 보장 강화해드렸고요. 뇌와 심장 수술비 각 1천만 원, 그리고 상해도 상해도 수술을 하시게 됐을 때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이제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고객님과 지금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께서 이제 가족력으로 심장 질환을 좀 앓고 계시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심장 질환을 하면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협심증까지 보장해주는 허혈성 심장 질환비도 중요하지만 기타 부정맥 그리고 심장의 염증까지 보완해주는 특약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운전자 보험은 현재 한도에 맞게 안내를 드렸고요. 자부상 50만 원과 상해 종수술비도 또 보완을 해드렸고 골절과 화상, 진단 및 수술 시에 각 30만 원, 그리고 상해도 입원했을 때 1일당 2만 원, 그리고 필수 담보였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운전자 담보로 2억, 그리고 3천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셨을 때 총 18만 원으로 고객님께서 처음에 요구하셨던 20만 원 미만으로 좀 맞춰드렸고요. 추후에 여유가 되실 때 갱신형의 갱신 주기를 길게 20년 혹은 30년을 설정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우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해 주었고요. 또 기존에 없었던 이 실손보험을 추가로 가져가 주셨고 보장 범위도 훨씬 더 넓어졌죠. 그렇다면 이 해결책 이외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먼저 보험을 가입하실 때
저렴하다는 이유로 갱신형 보험을 다수 가입을 하다 보면 첫 번째는 일단 관리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내가 실제로 보험을 청구할 때 어디다 청구해야 되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에 전화로 가입을 하시다 보면 담당 설계사가 없을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험 문의라든지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도 좀 불편함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을 이제 갱신 주기가 3년 혹은 5년 이렇게 짧게 준비가 되셨다고 하면 다음 갱신 시에 보험료의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안전하게 뼈대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비갱신형으로 하나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갱신형으로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높은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 갱신형의 주기를 길게 설정하셔서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갱신형 보험만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갱신 주기를 길게 설정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쁜 보험은 없다지만 내게 맞지 않는 전략은 있으니까요. 맞는 전략을 잘 짜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공부하는 게 또 오늘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는요,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직장인 보험 준비입니다. 관련한 이야기 김정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은 또 회사에서 단체로 보험을 가입하는 특수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선 이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대부분의 30, 40세 나이의 직장인분들은 일반적으로 단체 보험의 회사에서 가족까지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중간에 가족이 아프거나 또는 직장인 중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아프게 됐을 시에 자신의 보험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기존에 내는 고정 비용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막연하다가도 주위에 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내 보험 궁금해지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제가 만나본 사례는요. 대기업에 다니는 38세의 직장인이셨는데 사실 이분께서는 자동차 관련 회사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를 보다 보니 가족형으로 전부 다 회사에서 단체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일하던 동료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수술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급되는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 이런 기회에 한번 자기 보험과 자기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보험까지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서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입했던 그 사례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기존에 가입했던 사례는요. A생명사의 정기보험으로 주요 보장은 질병 사망 5천만 원, 상해 사망 5천만 원, 대신 납입기간이 30년 동안 하지만 60세까지 보장을 하는 담보로 총 보험료는 10,000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망보장금이라고 함은 어떠한 사망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하는 부분이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위험 나이대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정말 잘해놨다고 저는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비생명에 있는 건강보험은요. 질병 사망이 500만 원, 상해 사망 3,500만 원에 암 진단금이 2,700만 원, 또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각각 보장해주는 보험이셨습니다. 대신 이 보험은 벌써 납입이 완료된 보험이셨고요. 10년 동안 납입을 하고 대신 만기 기준은 몇 세? 60세까지만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만기된 보험이었기 때문에 이 보험에 대해서는 정말 잘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화재보험에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상해 사망이 3,000만 원, 후유장애 담보가 3,000만 원, 거기에 암 진단금이 2,000, 고해감 3,000만 원, 또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씩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셨습니다. 대신 납입보험료는 13만 3천 원으로 20년 납입 100세 만기로 준비되어 있으셨어요. 추가적으로 질병인건과
상해 통원 입원이라고 해서 실손 의료비까지도 같이 통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고객님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단체 보험으로 가족까지 모두 포함돼서 실손 의료비까지 보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손보험을 여러 군데 가입을 하게 되면 양쪽에서 보상을 받지 않을까. 하지만 실손이라는 보험 자체의 특성은요, 중복 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양쪽에 가입을 하고 있더라도 같은 보상 금액에 대해서 한쪽 회사에서 절반씩 지급되는 게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는 크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께서는 어떻게 보장을 변경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은 시손해보험사로 암진단금 2천만 원, 뇌, 심혈관 진단비에서 각각 2천만 원씩, 그리고 뇌출혈, 심근경색을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납입보험료는 62,340원, 20년 동안 납입하고 90세까지 만기로 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실손보험이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 요즘 4세대 실손으로 해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해통원과 질병입원 통화에 대해서 13,650원, 5년 동안 납입하시고 5년 갱신되는 보험이긴 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D손해보험사의 질병후유장애 3%부터 보상하는 거를 2천만 원, 거기에 뇌 심혈관 진단비를 각각 500, 그리고 모든 수술에 하는 엔대 수술비까지 포함해서 최대 보장 금액을 각 500만 원씩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수술을 넣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5천만 원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총 납입보험료는 65,780원이셨고요. 이것 또한 20년 납에 90세 만기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변경해드린 이유는 아까 서두에 실손의료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양쪽에서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담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병원에서 지금 당장 돈을 내고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아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같이 납입하고 있을 시에는 직장인일 때 회사 실비보험을 유지하시면서 이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잠깐 동안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험료를 좀 더 아끼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보험에 대해서 총 납입 금액은 변동되는 게 많이는 없었지만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거에서 무조건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서 보장을 많이 받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내가 낼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필요 부장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지금 이 분께서는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암이나 혈관 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담보에 대해서 정말 많이 넣게 되면 보험료의 크기가 워낙 커지는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지금 당장의 소비 패턴이 있다 보니 갑작스럽게 보험료를 많이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진단금에 대해서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회성으로 받고 전부 다 소멸되는 특약들이다 보니 매회 지급되는 수술 또는 엔대 수술비 같이 내가 더욱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을 체크하시기를 추천드렸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죠. 게다가 이 중복 가입이 된 실손 같은 경우에는 납입 중지 기능까지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 더 있을까요? 네. 대부분은 어떻게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현재 약을 복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를 해야 하고 수술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 질병으로 중복되는 경우는 1회에만 지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내가 가족력이 있지만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세이브하고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진단금의 크기를 최소화로 넣되 어떻게 매회 지급되는 수술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회사별로 매회 지급되는 회사도 있지만 1회만 지급하는 수술비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3040 직장인분들을 위한 전략들 살펴보고 왔는데요. 한창 건강에 조금씩 무리가 갈 수 있는 시점인 만큼 오늘 방송과 함께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갱신형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얘기는 드렸지만 보험을 먼저 구성을 하실 때는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목적에 맞게 보험을 잘 준비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갱신형 보험을 준비를 할 때는 어린 나이 연령대보다는 조금 더 위험률이 높은 연령대에 준비하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갱신형을 준비를 하실 때도 이왕이면 짧은 3년, 5년보다는 20년, 30년으로 갱신 주기를 좀 길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예시를 들어보자고 하면 A라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20살이고 20년 갱신 상품을 가입을 했고 B라는 학생이 이제 같은 20살에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보험을 준비를 했을 때 둘 다 똑같이 20년 동안 납입을 하지만 A라는 학생은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보험을 100세까지 또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은 갱신형 보험을 어린 나이보다는 조금 위험률이 높은 연령대에 높은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갱신형 보험 납부할 수 있는지 또 본인의 목적과는 잘 맞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이 표적 항암 치료 이야기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암 진단 시 누구나 받는 걸까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할까요? 네. 사실은 이 암 진단비를 암 진단을 받았을 시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 또는 처방에 따라 이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간혹 다른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2021년 이전에는요. 이 특약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관심도가 떨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왜? 그래도 급여 부분으로 병원에서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2021년 1월 이후로는 표적 항암 치료 자체가 어떻게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모든 비용 부담을 고객님들께서 직접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당 500만 원 또는 700만 원씩 굉장히 비싼 보험에 대해서 운영을 내가 직접 내다 보니 부담을 느끼셨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또 최소한 10회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내가 내는 돈이 5천만 원 또는 7천만 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도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 받는 경우도 있다 보니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특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가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존재하실 거예요. 대신 이 담보에 가장 좀 아쉽다고 할 수도 있고 좋은 장점은 그렇게 지금 당장의 보험료는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왜? 도입 시기이다 보니까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보험사에서 이 특약에 대해서 전부 다 10년 갱신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보험에 대해서 지금 내고 납입이 종료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라도 꼭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표적 항암 치료가 1회 500에서 700만 원 정도 되는지도 몰랐고 사실 1회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 10회 정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겁이 납니다.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면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뇌, 심장, 혈관 보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전체적인 특약들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암의 발병률이 1위라고 높다고 해도 사실 뇌랑 심장 질환도 발병률이 2위, 3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만 내가 진단 자금을 너무 높게 준비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뇌랑 심장질환 진단 시에는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암과 뇌랑 심장 모두 조금 균등하게 한도에 맞게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장의 범위를 보게 되면 자, 뇌출혈은 아까 얘기 설명드린 것처럼 뇌의 혈관이 터지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인데 다음으로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면 혈관이 터지고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까지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뇌졸중만 준비를 이전에도 많이들 하셨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뇌졸중보다 이제 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혈관이 터지고 막히고 혈관이 꽈리를 뜨고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진단비까지 다 구성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심장 관련된 특약으로는 급성심근경색보다는 이제 협심증까지 보장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그리고 요즘에는 심장의 부정맥과 기타 심장염증까지 이제 보완을 해주는 심장질환 특약으로 구성을 해주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보장 범위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험료도 조금씩 증가는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좀 상의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족력으로 조금 더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특약을 선택하고 이 특약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보험료도 앞으로 끝까지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뇌 심혈관 질환은 언제나 그 사망 원인의 상위에 이름을 링크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탄탄한 전략이 필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